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정한입니다. 네, 지난 3월 보험사들이 절판 마케팅으로 이른바 대박을 기록했죠. 경험생명표와 예정이율이 수년 만에 변경되면 이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면서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점도 발생했습니다. 일부 보험사가 이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이나 연금 상품인 것처럼 판매하거나 혹은 이 경험생명표 변경에 따라서 일부 종신보험의 보험료는 인하될 수도 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누락하는 등 이제 불안전 판매가 심각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는요, 잠시 후 보험 이슈 진단 시간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언제든 보험에 관해서 상담 받고 싶으시거나 궁금하시면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알찬 정보 전해주실 두 분이죠. 키움에셋의 정윤영 지점장, 박태훈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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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본격적인 고민 해결에 앞서서 보험 내 다양한 정보를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보험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네, 먼저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윤영 지점장님, 이 보험사들이 절판 마케팅으로 지금 대박 열풍을 일으켰지만 이 불안전 판매가 심각하다고 들었거든요. 좀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좀 살펴봐 주시죠. 네, 그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을 위주로 만들어진 상품이고요. 어디까지나 저축이 목적이 아니라 사망보장 또는 장애 후에 관련된 보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인데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회사들이 그 최저보증이율, 지금 시대로는 금리가 조금 높죠. 3.5에서 3.75% 정도의 금리를 보장해준다. 언제까지? 보장이 끝날 때까지. 라는 이유만으로 그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많이 권했고요. 거기에 무슨 연금 전환 기준까지 포함돼서 연금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 라는 좀 말이 안 되는 그 표현을 해가면서 고객들한테 권해드렸죠. 근데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실정상 설계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은 고객들이 종신보험이 아니라 이거는 저축보험이구나 또는 연금보험이구나 라고 해서 잘못 가입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로 인해서 일부 회사들은 그 상품에 대한 리콜도 진행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네, 종신보험은 사실 이 사망으로 인한 가족들의 소득 보존을 위한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박태훈 팀장은 이렇게 이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인 것처럼 판매하는 거 괜찮은 건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험사에는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축을 목적으로 보장성 보험에 하게 된다면 사실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보장성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납부하시는 보험료의 50에서 60%가량이 사업비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금액이 저축이 되질 않기 때문에 저축에 맞는 상품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지점장님 혹시 종신보험이면서 저축보험의 역할을 하는 보험 상품이 있나요? 뭐 답부터 말씀드리면은 있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있기보다는 있긴 있다. 요 정도가 좀 적정한 표현일 수 있겠는데요. 모든 종신보험이 다 그런 것도 아니고 특화된 상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해지연금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연금 받는 종신보험이라든가 사망보장금을 연금으로 먼저 선지급하는 종신보험이라 이런 특화된 상품들이 있는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보험료가 비싸죠.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비라는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일반 종신보험은 해지연금을 대비한 저축성 보험, 그리고 사망보장에 대한 보장성 보험,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런 특화된 보험은 연금이라든가 저축성의 기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적립 부분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좀 일반 종신보험보다는 1.5배에서 2배 정도 많이 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종신보험에 비해서는 한 50에서 60% 정도 비싸다. 비싸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다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팀장님이 사망보장과 연금 혹은 이 저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우선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특화된 상품들이 있죠. 연금 타는 종신보험 같은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은, 마찬가지로 반대의 개념이죠. 저축성 상품에다가 사망보장금을 넣으면서, 이 부분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있으나,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두 가지 부분이 모두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요. 방금 질문 주셨던 것과는 다르게 한꺼번에 해결은 되지 않으나 저축성은 저축성, 그리고 보장성은 보장성으로, 사망보험금은 정기보험으로 활용하시고, 그리고 저축성은 연금 상품을 따로 이용하신다면 그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네, 특화된 상품도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저축성은 저축성대로, 보장성은 보장성 상품대로 각각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이슈 진단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요. 시청자분들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보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그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보험 고민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대는 변했는데 달라지지 않는 보험 가입.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모르면 손해지만 제대로 잘 알고 가입하면 돈 버는 것이 바로 보험 플랜입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뵙기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6세 여성분으로 삼성생명의 유니버셜 CI 종신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해 보이죠? 살펴볼까요? 2013년 9월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매달 29만 5,400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청자님 상황에 적합한 보험인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삼성생명의 유니버셜 CI 종신보험 어떻게 가입하게 되셨어요? 네, 제가 사실 아이들 교육비 마련을 목적으로 가입을 하게 됐는데, 네네. 이게 뭐 가입할 당시 설명 듣기로는 네. 교육비에 대한 대비도 되고 실비나 제 건강보험까지 다 된다 그래서 가입을 하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자금 마련도 할 수 있으면서 건강 보장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거죠? 네네. 그래서 이 보험 잘 가입하신 건지 좀 궁금하신 거죠? 네, 제가 근데 요즘 TV를 보면 하도 CI 보험이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CI 보험이 안 좋을 뿐더러 또 네. 교육보험이 아니란 얘기까지 들어서 네네. CI 보험이 안 좋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안 좋은 건지 또 네. 이게 교육비 마련은 되는 게 맞는 건지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박태훈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이 CI 보험 제대로 가입한 거 맞는지, 교육 자금으로는 활용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팀장님, 이 CI 보험 교육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 들으신 것 같은데 네. 맞는 건지 자세하게 상담 좀 진행해 주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CI보험을 가지고 계시네요. 근데 이 CI보험 같은 경우는 증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한 명칭이 나오셨죠? CI 네. 종신보험이잖아요. 네. 그 보험 이름 자체가 그 보험의 주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는 즉슨 사망보험금이 주 목적이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듣다 보니까 아이의 교육비 용도로 사용하시고자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교육비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라고 혹시 그 전에 가입을 도와주신 분께서 어떻게 설명을 도와주셨죠? 이게 네. 만약에 교육비가 필요한 시점에 제가 중도 인출로 찾아서 쓰면 된다는 얘기를 네. 들었어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지가 이제 궁금한 거죠. 제가 생각을 하기엔 보통 이 보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특징이 한 보험으로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실손의료비도 같이 묶여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중도 인출을 하실 경우에는 첫 번째로 중도 인출을 하실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면은 현재로서 나중에 우리가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료 자체가 떨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 실손의료비도 이곳에 묶여 있게 되죠. 근데 실손의료비라는 게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를 하셔야 되는 보험이거든요. 네. 근데 이 CI 보험 자체가 보험료도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이 보험을 유지하시다가 중도 인출을 하셔가지고 이 보험이 결국은 유지하기가 힘드신 상태로 된다면은 실손의료비까지 같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로는 조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 문제점이 있어요. 가입하셨던 목적 자체가 너무나 보험 상품과 확연히 차이가 나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혹시 주부님이신가요? 네네. 그럼 사망보험금이 지금 가격을 봤을 때는 1억 원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사망보험금 1억 원 정도가 필요하세요? 아니요, 그렇게 사실 필요가 없죠. 근데 뭐 가입할 당시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들어서 하게 됐고요. 네. 그러시면은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목적성을 상실한 보험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머님 앞으로 보장성 보험, 실비 플러스 보장성을 가져간다면은 보험료는 대략 10만 원 미만이 나오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이 목적으로 교육자금 용도로 한 10만 원 선으로 보험을 가져가시면은 모든 부분이 다 적절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현재 가입하신 그 CI 종신보험은 시청자님께서 교육자금 목적이었다면 그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보험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좀 도움 되셨나요? 네, 너무 많은 도움 된 것 같아요. 네, 해지하시고 다른 보험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역시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39세 남성분으로 KDB생명의 연금 타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2012년 12월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매달 22만 4,740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연금과 사망보장이 동시에 가능한 상품이 맞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보험 어떻게 가입하게 되셨어요? 그 주변에 좀 좋다고 그래가지고 제 직장 그 동료가 추천해줬어요. 아, 노후 대비용으로도 또 생각을 하신 건가요?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네. 뭐 한 가지 상품으로 두 개를 다 된다고 하길래 네네. 그래서 가입을 했는데 뭐 방송 내용 들어보니까 글쎄 뭐 여기저기서 뭐 좋다는 얘기도 있고 나쁘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좀 어디다 좀 문의를 해볼까 고민하다가 네네. 채널 보고 좀 연락드립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보험이 지금 제대로 가입하신 건지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제가 정윤영 지점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점장님 이거 이제 연금과 종신보험 모두 가능한 상품 맞는지 자세하게 상담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연금 타는 종신 가입하셨고 연금도 받을 수 있고 사망보장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입하셨다고 하셨는데 내용 맞으시죠? 네, 내용 맞아요. 예, 지금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게 연금 타는 종신보험이다 보니까 사망보장금이 책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네네. 그 사망보장금이 지금 얼마 정도 되어 있으시죠? 1억으로 알고 있어요. 1억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예. 납입 기간은 현재 지금 몇 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시죠? 20년 납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납이시고요. 요거 상담 받으시거나 가입하실 때 그 언제쯤 연금을 개시하겠다라는 뭐 의사표현이나 이런 걸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제가 그 당시 65세로 얘기를 했고요. 예. 뭐 가입할 때 조정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글쎄요, 지금 같아서는 뭐 65세, 4세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전반적인 내용은 다 파악이 됐는데 혹시 여기 특약 같은 것도 붙어 있나요, 여기에? 특약은 따로 없고요. 지금 이제 증권을 보고 있는데 재해 사망 요거 또 1억이 있네요. 재해 뭐 이런 거. 아, 지금 이런 상품들은 특약이 오히려 붙는 것이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네. 보면 예, 지금 가입하신 게 주계약 사망 보장하고 또 네. 재해 사망에 관련 것만 붙었기 때문에 오히려 상품은 정말 잘 가입하셨다. 그리고 다만 이제 약간은 네. 좀 예, 조금 아니 예, 그 주변에서 예. 지금 사실 제가 전화드린 이유가 예, 뭐 상품이 뭐 좋겠죠. 그런데 그 누구는 그래요. 이게 22만 원, 뭐 4천 원인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를 종신을 따로 그다음에 연금을 따로 가입하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 말 들어보면 그 제 동료는 그렇게 가입을 했고 저도 요거 가입할 때 한 3명이서 같이 가입했거든요. 네. 그 친구들 물어봐도 뭐 걔들은 잘 모르고 그래서 이거를 뭐 어디다 물어봐야 되나 사실은 고민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궁금한 건 예. 이렇게 같이 드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따로 드는 게 좋은 건지 그게 궁금해요. 만약에 처음 지금 가입을 하시려고 만약 상담 네. 문의를 하셨다고 한다면 네. 그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굳이 붙이는 것보다는 따로 떨어뜨리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아예 가입을 처음 하신다고 한다면. 근데 일단 가입이 되셨고 네. 지금 이게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예금 금리가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상품은 지금 12년도에 가입하셨으니까 네. 아마 최저 보장 이율의 3.75%는 확정적으로 고정을 하고 들어갈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시중금리, 예, 예. 예, 시중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네. 이 상품의 최저 금리는 3.75로 확정이 되어 있어요. 아하. 다만 죽을 때까지는 아니고 이 상품이 네. 연금을 타는 종신보험이다 보니까 연금을 전환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3.75로 무조건 갑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적금이나 이런 거보다 훨씬 좋은 상품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품이 좋다 나쁘다 보다는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만약 가입 문의를 하셨다고 한다면 네. 전반적인 사항을 상담을 좀 받으시고 재무 상태까지 점검을 받으신 후에 네. 사망 보장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그리고 내가 연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내가 낼 수 있는 네. 보험료가 어느 정도까지 파악을 했었으면 좀 더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렸을 텐데 네. 현재 지금 가입한 상태에서 이 상품이 좋다 나쁘다를 어느 정도 호불호를 좀 저희가 구분을 지어드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상품을 놓고 보면 잘 가입하셨고 다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좀 말하는데 이왕이면 납입기금을 조금 줄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뭐 36만 원인가 뭐 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36만 원 정도는 예. 힘들다. 예, 예. 37인가 하여튼,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해요. 제가 그때 한 일주일 정도 고민을 하다가, 예, 예. 이제 그 애기 엄마하고도 상의를 해서, 음. 그래도 좀 필요하지 않냐 해서, 예. 그래서 뭐 알았다. 당신이 오케이 하면 들어갔던 경험이 있어서, 그 납입 기간을 좀 줄이면 보험료가 비싸던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보험료가 좀 비싸지는 면이 있어요. 기는 것보다는 짧게 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장점은 그런가요? 있습니다. 예, 보험료 부담이 조금 되더라도 장점은 있는 게 네. 빠른 시간 안에 목돈을 만들어서 복리를 3.75로 굴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금으로 쓸 수 있는 해지연금이 점점 커지세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만약에 가입하시기 전이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이 네. 상품을 굳이 선택을 하신다 그러면 아마 제가 납입기간 조금 줄여드렸을 텐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납입하는 보험료가 커질수록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지금 결혼하셔서 아예 자녀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돈 들어갈 때 네. 많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럼 이 상품을 잘 쓰는 방법은 어차피 네. 최저 보증은 그대로 유지가 되시고 이 상품에 추가 납입을 하더라도 추가 납입되는 보험료도 이 최저 금리 3.75를 그대로 적용받으면서 이자로 복리를 굴러가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납입 부담이 조금 어렵다 하신다면 네. 꼭 규칙적이지가 않더라도 네. 뭐 약간씩 여유 자금이 들어올 때 대표적으로 직장인들은 보너스나 뭐 이런 특정한 때가 있으세요. 네. 그럴 때 들어오는 돈을 뭐 공짜 돈이라고 막 쓰지 마시고 이럴 때 이 상품에다가 조금씩 추가 납입을 해서 굴리시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아 쓰시게 되실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적립금을 받아서 노후 생활을 조금이라도 좀 더 편하게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상품이 이제 좋으니까 유지하는 방향이 좋다. 그 말씀이신가요? 현재로서는 해지하시면 손해기 때문에요. 그리고 벌써 납입하신 기간도 몇 년 지나셨고 네. 그리고 사망보장이나 연금 받는 것도 지금 본인이 다 알고 계시고 그런 상품을 컨택하셨는데 잘 되신 거기 때문에 굳이 본인한테 나쁘지 않은 상품을 저희가 무리하게 해지를 해야 하는 거는 오히려
우리 시청자님을 손해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 정말 그렇구나. 아닌, 정말 네.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보험 이외에는 예, 문제가 크게 없다면 저희 같은 경우도 좀 유지를 하시는 거 대신 유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관리하셔서 이 상품의 장점을 좀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서 추가납입 부분도 저희가 말씀을 따로 드린 겁니다. 유지를 하고 돈이 좀 생길 때는 추가 납입으로 해라. 추가 납입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건 정기적인 방법이 있고 비정기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네네. 대부분 비정기적인 방법은 뭐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밖에 할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럴 때마다 지금 담당 설계사분이나 아니면 해당 콜센터에 전화를 거시면 그쪽에서 뭐 입금 방법을 전화를 이런, 걸면? 네, 이런 절차들을 간략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현재 가입하신 이 보험 해지하실 경우 손해가 크실 것 같아요. 또 네, 지금 최저 맞습니다. 보증이율 또 3.75% 정도면 높은 편이거든요. 네, 유지하시되 이제 추가 납입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좀 도움 되셨나요?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역시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48세 남성분으로 한화생명의 CI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9월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월 납입금은 31만 2천 원입니다. 암과 뇌출혈 등 질병 보장이 가능한 상품인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CI보험 가입하셨는데 보험료가 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조금 맞습니다. 부담되진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좀 네. 금액도 좀 부담이 되고요. 제가 네. 맨 처음에 이거 가입을 할 때 네, 네. 암하고 뇌출혈하고 급성 심근경색 네네. 걸렸을 때 진단금으로 5천만 원 정도 이제 받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이게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아, 그리고 네네. 이제 그 설명이 제대로 맞는 건지 하고 네네. 금액적으로 제가 이제 이거 2010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네네. 금액이 30만 원 이제 좀 넘다 보니까 네네. 제가 지금 교육비가 한참 이제 들어갈 시기잖아요. 자녀가 네, 이제 그쵸. 중고등학생이니까 그래서 이제 보험료 부담이 좀 돼서 네. 이건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좋은 건지 그걸 좀 네네. 문의 좀 드리고 싶어서 이거 전화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암이나 뇌출혈 또 급성 심근경색 이거 진단비 5천만 원 나오는 게 맞는지 또 예. 현재 이 보험료가 좀 부담되시는데 조금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궁금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제가 박대훈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팀장님 이분 리모델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진행 좀 해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이 보험 자체를, 진단비 5천만 원씩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또 맞아요. 사망보험금도 좀 필요하실 것 같으셔서 그렇게 예.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예. 보험료 자체가 조금 많이 높으시죠? 좀 부담됩니다. 네. 이게 처음에는 네, 뭐 납입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보니까 이게 20년 납입인데 앞으로 15년을 더 내야 되더라고요. 그러시죠. 네.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보험료라는 개념을 어떠한 특정 상품을 구매를 하고 20년 동안 할부로 내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비싼 상품입니다. 그런데 지금 CI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름이 CI보험인 이유가 크리티컬 일리스라고 해서 중대한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사망보험금에서 먼저 이 사망보험, 우리가 사망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이 사망보험금을 50% 내지는 80% 이렇게 먼저 받을 수 있는 그 기능을 탑재했기 때문에 훨씬 더 사실은 종신보험보다는 사실 조금 비싸요. 그런데 기능이 좋아진 거죠. 사실 우리가 납부만 할 수 있다면 좋은 보험이에요. 좋은 보험인데 지금 부담이 되시잖아요. 혹시 그게 좀 부담이 됩니다. 네, 보험 이거 하나세요? 아니요, 제가 또 네. 이게 또 실손보험이 한참 유행이었어요. 네. 그리고 가입할 당시에 그래서 네. 제가 실손보험도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아버님 앞으로만 한 가정에서 지금 아버님 앞으로만 40만 원 정도가 보험료로 납부가 되고 계시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어. 실손보험도 있어서 이거 계속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보험료를 좀 줄일 수는 없는지, 또 뭐 보장은 또 5천만 원 정도 나오면 좋은 건데 이게 이제 보험료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좀 이게 유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거에 대한 좀 조언을 좀 받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현장에서 이제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요. 예. 사실 가정 경제가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금액을 줄이는 부분이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라서 사실 처음부터 너무나 높은 수준의 보험을 구매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 그런데 문의 주신 대로 입장에서는 좀 약간 그 높다는 말씀이시죠? 네, 매우 높습니다. 현재로서 제가 시청자님 소득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면은 제 생각에는 전체적인 혹시 아버님, 어머님이 혹시 또 소득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 혼자. 네. 그러시다면은 가족보험료 고려했을 때 월 수입이 한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 아니라면은 이 보험료는 유지를 안 하시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문의 주셨던 그 내용 자체는요. 맞습니다. 암 진단금, 뇌출혈,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이럴 경우에 진단금이라는 개념 자체로 이렇게 받으실 수 있으시냐? 근데 사실 약관을 찾아보시면은 암 코드 나오시면은 받으실 수는 있으세요.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받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암 진단비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사망보험금에서 사망보험금의 50%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뇌졸중이라든지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은 앞에 중대한이라는 부분이 꼭 붙어야만 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뇌출혈이 급성심근경색이 아니라 중대한 예, 맞습니다. 네, 이 보험계약 자체는요, 사실은 중대한 질병일 때 사망보험금에서 선지급을 하는 기능을 더해준 건데요. 이게 아무래도 보험이 세일즈다 보니까, 좀 과장된 표현으로 진단비 위주로 판매가 되어진 것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가입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진단금을 받는다고. 네. 그때 이제 제 주변 분 중에. 네. 이제 출혈 이제 사망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네. 그러는 차에 제가 이제 이 보험을 가입을 했거든요. 아, 예. 저는 이제 진단금을 좀 많이 준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네. 사실상 중대한이면 못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좀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이게? 네, 사실은 우리 일반인들은 보험금이 나오지 않을 때서야 우리 약관을 열어보고, 나 이런 계약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실은 CI 보험이라는 것은 약관 자체에서 그런 계약,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계약인데, 우리는 조금 각색된 그런, 조금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서 계약을 해서 나중에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할 시에 불만을 많이 표출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목적성이 상이된 것이라면은 보험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해드린다면은 우선은 지금 아버님 연세로 봤을 때 자녀들이 혹시 뭐 성인이 되셨나요? 중학교 2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러시면은 사망보험금은 한 10년 정도는 더 필요하실 것 같네요. 예. 그러시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정기보험 플러스 진단금 위주의 보험을 한번 알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 보험은 저 정리가 필요하고 새로운 그런 보험으로 이렇게 하면 보험료는 뭐 많이 줄어드나요? 그럼요. 제 생각에는 지금 아버님 연령대랑 이렇게 봤을 때 보장 부분은 축소하지 않고 모두 다 유지를 할 경우에 15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 정도만 돼도 뭐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보험료 부담 많이 되시잖아요. 이 CI 보험 해지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이 정기보험이나 진단비 위주의 보험으로 가입하시면 보험료도 15만 원 정도로 절반 이상으로 내려간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역시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33세 남성분으로 ING 생명의 CI 종신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2월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인데요. 매달 14만 1,150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갱신 특약이 많은데 해결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셨네요.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갱신형 특약이 많다고 하셨는데 현재 네네. 보험료는 좀 어떠세요? 부담 되시는 편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네네.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싸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장동건이 나와가지고 한다고. 네네.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TV에서 막 갱신, 비갱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알고 보니까 갱신 특약이 되게 많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니까 어떻게 문제가 되나. 아, 네. 예,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문의드리게 됐어요. 혹시 그 갱신형 특약은 몇 년으로 설정되어 있으세요? 20년 납이라고 했는데. 네. 20년 납에서 몇 년 특약인지, 몇 년 갱신형인지는 잘 모르시나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 갱신형이라서 처음에 보험료가 저렴해서 가입하셨는데 이제 보험료가 차후에 오르실까봐 걱정이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윤영 지점장 연결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점장님. 지금 이분은 갱신형 특약 때문에 보험료가 차후에 오를까봐 걱정이신 것 같아요. 네. 좋은 방법이 좀 있으면 알려주세요.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한숨부터 쉬게 되는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슨 광고 카피처럼 이 상품은 적극적으로 해지를 일단은 권유를 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확인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특약이 많다고 하셨는데 네. 이 상품이 아마 주계약 빼고는 대부분 다 특약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맞으신가요? 네네네. 이 주계약이 이 정도 금액이면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 있으실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네, 5천만 원. 5천만 원 돼 있으시고 네. 이게 CI다 보니까 주계약 금액에서 50% 또는 80% 정도 선지급 기능이 있어요. 네네. 이게 지금 몇 프로 선지급이죠? 50% 선지급. 50% 선지급이시고요. 네네. 그럼 대략 50% 선지급에 우리 시청자님 연령대로 하신다고 그러면 대략 한 네. 주보험이 한 7만 원, 8만 원 정도 되실 것 같고 특약이 한 7, 8만 원 정도 되실 것 같은데 보통 이 상품의 특징이 매년 올라가는 갱신율로 따졌을 때 보통 연봉이 10%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봤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게 무서운 게 보통 갱신이라고 그러면 50대, 60대 이후 다시 말하면 병원에 자주 가서 병원 진단금이 많이 나가는 이런 위험률이 높은 시기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때도 보통 위험 갱신율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데 이 상품의 특징은 젊었을 때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갱신이 되면요? 예, 갱신이 되는 게. 그리고 할인이라는 걸 조금 해줍니다. 병원에 안 가면. 그러니까 조건이 그거예요. 네가 갱신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네네. 갱신율을 좀 줄이고 할인을 조금 받고 싶냐? 그럼 네네. 아파도 병원에 가지 마라. 근데 우리가 그러려고 보험 드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갱신이라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언제까지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고 여태까지 이런 상품들의 특징이 특히 이 회사를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이 상품의 갱신율이 일반 보험회사에 비해 굉장히 높은 편이고 보통 제가 접해본 상품들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5에서 8%는 무조건 상승이 되더라. 어디다 병원 한번 갔다 오면 또 특히나 이상하게 좀 상승이 많이 되는 이런 상품들도 많이 봤고 네네. 그래서 보통 10년, 15년 정도 내시고 나서 갱신 보험료를 받고 나시면 이제 기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으셨어요. 근데요, 제가 이거 가입할 때요. 네. 그러니까 이 가격으로 20년만 낸다고 되면 됐는데 그럼 이제 갱신이 되면 이제 가격이 오르는 건가요? 주계약은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주계약이라고 해서 사망보장금하고 암이나 중대한 질병 또는 수술로 인해서 발생되는 선지급 금액은 해당되는 보험료는 올라가지가 않는데 네. 그 밑에 암치료 특약부터 시작해서 암에 관련된 부가 특약이라든가 CI 보장 특약이라든가 입원 수술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다고 하신다고 그러면 네네. 이건 무조건 대부분 보험료가 우리가 나이를 뒤로 뺄 수는 없으니까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요. 그럼 보험료에서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위험보험료, 위험률, 예정이율 다 고려했을 때 보험료가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20년 납이라고 했던 거는 주계약이 20년 납이지 특약 기간이 20년 납이 아니라 갱신형은 만기가 그 특약이 끝나는 기간까지가 납입 기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기납이라고 하죠. 그럼 20년만 내는 게 아니에요? 예, 주계약만 20년이고 나머지 특약은 다 정기납이시고요. 그리고 생명보험사들은 보통 이런 암이나 이런 특약들이 대부분 100세까지 가는 경우보다는 보통 80에서 90세까지 가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네. 다시 말하면 지금 33세신데 네. 주계약은 20년이니까 53세까지만 내시면 되지만 특약은 앞으로 특약 만기가 80세라고 한다면 앞으로 47년은 더 내셔야 됩니다. 그럼 20년만 내는 게 아니네요? 예, 네, 그것만 내시는 게 아니죠. 거기다 보험료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앞으로 50한 몇 년을 더 내셔야 되니까 이 보험료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네. 어차피 보험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네. 차라리 이 상품을 정리를 하시고 네네. 그 비갱신형으로 아직은 사망 보장이 결혼하셨나요? 네네. 결혼도 하셨어요. 네네. 그러신다 그러면 일단 질병이나 상해 관련된 그 실손 보장으로 기본적인 보장을 다 어느 정도 커버를 하시고 네. 그리고 결혼하셨다고 하니까 나중에 뭐 자녀 출산이라든가 뭐 주택 문제나 여러 가지 발생에 대한 리스크 차원에서 그 정기보험이나 조금 더 여유가 되신다면 차라리 종신보험으로 그 적정한 보장 금액을 선택을 하셔서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네네.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실손보험 빼고는 다 비갱신이 다 가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걸 권해주신 분이 어떤 관계이신지 모르겠지만 이 상품을 가입하실 때 갱신이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져가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보험료도 저렴하게 하실 수 있고요. 네네. 실손에 보험료 들어가면 6, 7만원, 7, 8만원, 그리고 정기보험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설정하시면 한 5, 6만원.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보험료로 갱신 없이 대부분의 보장을 다 커버하실 수가 있는 상태니까 네네. 가능성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충분히 보험료를 절감하고 납부 기간도 줄이고 혜택도 보실 수 있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청자님께는 뭐 1년 조금 넘게 내시지만 안타깝게도 이 상품을 해지를 하시고 새로운 상품을 리모델링 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현재 가입하신 이 보험은 갱신형 특약이 설정되실 경우 보험료가 차후에 오르실 수 있거든요. 때문에 해지하시고 비갱신형으로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해 주셨어요. 조금 도움 되셨나요? 네네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의 전화 고민을 모두 진행해 봤습니다. 나도 이렇게 내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다, 잘한 건지 궁금하시면요, 저희 전화, 문자 모두 열려 있거든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현명한 보험 가입으로 보험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돈 낭비 없이 실속 있게 챙길 수 있는 보험 재테크, 과연 어떤 방법으로 리모델링에 성공했는지 저희가 함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주인공은요, 37세 남성분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컨설팅을 의뢰하기 전 37세 남성분은 3가지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한화생명의 스마트 VUL 종신보험은 2011년 5월에 가입하셨고 20년 납의 월 보험료는 14만 2,558원이었습니다. 메트라이프 생명의 하이라이프 종신보험은 2007년 2월에 가입하셨는데요. 납입기간 10년에 매달 14만 5,250원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자, 마지막 삼성생명의 인덱스 변액연금은 2011년 6월에 가입하셨는데요. 60세부터 개시되는 연금으로 납입기간은 5년이었고 매달 20만 원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48만 7,808원을 매달 납입하고 계셨네요. 네, 컨설팅을 진행하기 전 이 사례자의 보험 가입 상황이었는데요. 팀장님, 이분은 이제 어떤 문제 때문에 컨설팅을 의뢰하게 된 거죠? 네, 이분은 보장성 보험료가 너무 높으셔서 지금 현재로서 조금 불만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보장성 보험료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생명에 가지고 계시던 그 종신보험의 이제 진단비들이 모두 다 갱신형으로 들어져 있어서 이거 언제까지 내가 내야 되냐, 이런 불만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상품인 삼성생명 인덱스 변액연금 상품 자체가 너무 수익률이 떨어져서 지금 현재 손해를 조금 많이 보고 계신 상황이라 조금 수정을 원하셨고요.
네, 그러면 이제 기존의 보험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부분이 변경된 거죠?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하나 종신보험을 해지하면서 일반 사망에서 총 1억 600만 원을 가지고 계시던 상황에서 사망보험금이 1억 1000만 원 정도 그 수준으로 맞춰드렸고요. 재해사망 역시 1억 원에서 1억 원, 그리고 암진단비, 뇌졸중, 그리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모두 다 조금 갱신형에서 비갱신형으로 바꿔드리면서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실손의료비는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넣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넣어드린 상황에서 총 납입보험료는 48만 7,808원에서 46만 1,250원 으로 바뀌었고요. 약 2만 6천 원 정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은 제가 추가적으로 5만 원 정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키포인트는 메트라이프 종신보험이 납입기간이 2년 정도 남으셨는데 2년 후부터는 14만 5천 원 정도가 더 빠지시게 되시겠죠?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기존에 있었던 보험 중에서 2가지를 해지하시고 지금 4가지 보험을 추가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하실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 포인트를 좀 짚어주세요. 우선은 보장성 보험료를 조금 많이 줄이고 싶어 하셨어요. 아이들 교육자금이라든지, 좀 노후 대비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리고, 지금 현재로선 집을 조금 넓혀 가시는 게 가장 좀 목적이셔가지고, 저축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보장성 보험료를 많이 줄임에도 불구하고, 진단비는 크기는 자체는 제가 이제 그대로 유지를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갱신형에 대한 부담 역시도 비갱신형으로 바꿔드리면서 보험료는 오르지 않게끔, 그리고 납입기간의 부담 역시 줄여드렸고요. 네, 그러니까 갱신형은 비갱신형을 설정을 하시고 지금 변액연금 수익률이 좋지 못해서 이 부분도 변경을 해주셨는데 보험금은 2만 원가량 줄었지만 보장은 더 탄탄하게 구성된 것이 이번 리모델링의 특징이었네요. 자, 그럼 오늘 그 시청자의 포트폴리오는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모두 좋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거든요. 언제든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시면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첫 번째 문자창부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5261님이십니다. 30대 초반의 여성분이신데 연금보험 상품 추천해주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정윤영 지점장님, 이분 위해서 연금 좀 추천해주세요. 예, 연금은 상품 종류별로 좀 구분을 해드리면 복리이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일반 연금보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금 보장이 되지만 금리 이상의 약간의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는 변액연금이 있고, 원금 보장이 되지 않지만 좀 공격적으로 펀드 변경 기능을 활용한 투자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변액 유니버셜 상품이 있는데요. 30대 초반이시니까 아직 투자에 대한 여력, 그리고 투자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고 투자에 대한 습득력도 빨리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복리형 연금보다는 변액 연금 또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을 추천드리고요. 적정 보험료를 대부분 얼마 정도 할까라고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보통 현재 지출의 한 20에서 30%,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50%, 대부분 소득이 몇 프로로 계산을 많이 하시는데요. 소득은 소득일 뿐이고 현재 지출이 결국은 미래 생활에도 내 생활비에 그대로 똑같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지출 금액 대비해서 한 30%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요. 요 정도 금액에서 적정한 투자 상품을 골라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투자 성향에 맞게 일반 연금 혹은 변액 혹은 변액 유니버셜 중에서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연금 하실 때 지출의 20에서 여유가 되신다면 50%까지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자창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5903님이십니다. 42세 여성이시라는데요. 비갱신형 암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박대훈 팀장님, 비갱신형 암보험 추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비갱신형 상품에 대해서만 문의를 주셨네요. 지금 보통 이제 암보험 하면은 우리가 얼마에 가입되어 있느냐가 가장 관건이죠. 어머님들, 옆집에서 누가 얼마에 가입했다, 또 내가 얼마에 가입했다, 그 가입 금액만 사실 우리가 보험료로만 이 보험이 비싼 건지 싼지를 구분하시죠. 그런데 1,000만 원당 그 단가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42세 여성분이시니까, 만기를 90세까지, 80세는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00세는 좀 과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90세까지 하실 경우에는 1,000만 원당 단가는 약 한 11,000원? 요 정도 되실 거예요. 그러시고 지금 현재로서 42세 여성분이신 걸 감안했을 때 진단비 자체는 5천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들어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비갱신형 20년 납 90세 만기 암보험을 가입을 하시더라도 제 생각엔 한 5만 원대 정도면 가입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혹시 내가 암보험으로만 가입을 하실 경우에 또 부가적으로 다른 것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불순물들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가급적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잘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20년 납에 90세 만기로 설정을 하실 경우 보험료가 5만 원 정도 든다고 하니까요. 이 점 잘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도 모두 진행해 봤습니다.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모두 좋습니다. 저희는 방송이 끝나더라도 시청자분들의 전화, 문자 상담 모두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 보험 상담 받고 싶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